새들의 위치와 그리고 전선관의 구부림 정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설명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보면 2번입니다. 전선관 및 케이블의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작업하고, 자, 이 부분입니다. 전선관의 곡률 반지름은 전선관 안지름의 6배 이상 그리고 8배 이하로 작업해야 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전선관의 곡률 반지름이라는 거는, 자,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피관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 이게 이제 전선관의 구부림 정도가 되겠죠.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끄었을 때, 자, 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원의 4분의 1 원호가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피관으로 이렇게 구부린 부분이 전체 원에서 4분의 1 지점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게 이제 곡률 반지름이 될 거고요. 또 여기서 여기까지가 또 곡률 반지름이 되겠죠. 모든 원에서의 반지름의 길이는 다 동일합니다. 자, 요걸 이제 우리가 곡률 반지름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요 곡률 반지름이 수험자 유의사항에서 보게 되면 전선관 안지름의 6배에서 8배 이하로 작업해야 된다. 조금 말이 어려워요. 자, 전선관이라고 하면 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지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안지름이 될 거고요. 또 요 바깥지름은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가 바깥지름이에요. 자, 우리가 시험장에서 연습할 때 혹은 시험 칠 때 사용하는 P 전선관은 16mm 전선관입니다. 안지름은 18mm가 될 거고요. 그리고 바깥지름은 22mm가 됩니다. 그래서 요 안지름 18mm에 해당되는 안지름의 6배 이상 8배 이하라고 했어요. 곡률 반지름이. 그럼 계산해 보면, 자, 18mm에서 먼저 6배입니다. 108이 될 거고요. 108mm라는 값이 될 거고, 그리고 8배 해볼게요. 자, 18 곱하기 8배를 하게 되면 144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곡률 반지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반지름의 길이가 약 한 108에서 144까지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요 길이는 이 관에서의 요 끝단이 될 거예요. 이 관에서 끝단부터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길이, 또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길이가 될 거고요. 실제로 관의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면 이 관의 가운데 부분에 해당될 겁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 해당되는 길이까지 곡률 반지름으로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관의 끝단에서부터 가운데까지는 바깥지름인 22mm의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mm가 될 거고, 외부에서 이 관까지 왔고 또 관의 중심까지 길이를 재려면 11을 더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1을 더해주고요. 여기를 11을 더해주면 약 한 12cm에서 약 한 15cm의 길이의 곡률 반지름을 가지고 작업해야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새들의 위치를 잡을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12cm에서 15cm 위치가 되도록 새들의 위치를 잡으세요 라고 배워왔습니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새들의 위치와 곡률 반지름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잠깐 영상 좀 보도록 할게요. 피관에 새들을 12에서 15cm 위치가 되는 지점에서 배치시키고요. 고정시키고 그 새들의 위치를 기반으로 피관을 지금 굴곡을 만들어내고 있는 작업 모습입니다. 자, 관의 굴곡을 만드는데 지금 그 굴곡의 반지름, 크기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지금 새들의 위치가 될 거예요. 새들로 굴곡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작업 모습입니다. 자, 방금 봤듯이 우리가 이런 피관을 만드는데 이 새들의 위치가 이 관의 구부림 정도의 크기를 나타낼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지금 현재 요 피관에 맞는
지금 원의 지금 4분의 1 지점이 되겠죠. 원호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건 지금 위치상 약 12에서 15cm 지점에 새들이 있어요. 새들을 중심을 잡고 관을 구부려서 이런 원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새들의 위치가 제가 조금 더 12에서 15cm가 아니라 약 한 18에서 20cm로 크게 만들어 볼게요. 얘를 뒤쪽으로 뺀다는 거는 그만큼 원이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원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 새들의 위치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의 위치가 여기가 있게 되고, 그럼 지금 관의 위치가 이렇게 스무스한 형태로 됐는데 새들이 뒤쪽으로 오게 되면 그 뒤쪽의 새들의 위치에 의해서 굴곡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선을 입선할 때 스무스하게 들어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관이 구부러지게 되면 선 입선 시에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새들의 위치를 좀 더 짧게 잡아볼게요. 아까 6배가 우리가 12cm인데 12cm가 아니라 아주 작게 잡아보게 되면 새들은 여기 위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이 구부러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의 직선 형태로 지금 관이 구부러지게 됨으로써 마찬가지로 선을 입선할 때 원활하게 입선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하나의 실험식입니다. 6배에서 8배, 약 한 12에서 15cm 정도의 위치에 해당될 때 가장 스무스하게 굴곡이 만들어지고, 또 스무스하게 만들어져야지만 선 입선 시에 원활하게 선의 입선 작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6배, 8배 이하로 작업해야 된다. 곧 12cm, 15cm 정도의 위치에 새들이 놓여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궁금해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40cm 미만이면 새들 한 개도 가능한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좀 궁금하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배관 및 기구 배치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40cm 미만인 지점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40cm 이상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시작점에서부터 12에서 15cm, 또 기구 시작점에서 12에서 15cm. 요 컨트롤 박스가 14.5cm입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 보통 자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컨트롤 박스를 두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새들을 박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 컨트롤 박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그래서 40cm가 되는 지점은 다 이렇게 새들을 2개씩 박으면 됩니다. 이거는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다만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가운데까지가 35cm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cm고요. 시작점은 여기가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일 겁니다. 그러면 두 군데 다 40cm 미만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규정에 따라서 40cm 미만이면 새들 한 개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한 개도라는 거는 그 2개도 가능하고요. 기존에처럼. 그리고 한 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면 됩니다. 한 개 박으실 분들은 한 개로 이렇게 박아서 센터에 원래 새들의 기능인 관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면 되고요. 2개 박고 싶다라고 하면 2개를 이렇게 박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격이나 감점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개 또는 2개를 박으면 된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새들이 12cm에서 15cm라는 위치를 이렇게 지정해 준 이유는 이 굴곡부 때문이에요. 관의 방향이 바뀔 때 굴곡이 생기고, 그 굴곡을 스무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적의 위치가 실험식 값인 12에서 15cm더라 라고 해서 이 위치가 잡힌 겁니다. 사실 직선 형태에서는 가운데 박아주면 됩니다. 직선 형태에서는 우리가 새들의 기능은 2가지죠. 관을 벽면에 고정시켜주는 거 하나, 그리고 지금처럼 굴곡부를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하나. 결국 스무스하게 만들어준다는 거는 선을 관 안에 입선할 때 원활하게 입선시켜주기 위해서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지점이 12에서 15cm가 가장 적합하더라 라고 해서 새들의 위치를 이렇게 잡은 거고요. 그래서 직선 형태에서는 크게 12에서 15cm라는 이 길이가 의미가 없고 센터 부분을 이렇게 고정시켜주면 된다라는 겁니다.